저와 NCS 사무행정 회의 운영 지원에 대해 공부하게 될 조아라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회의 운영 지원 바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회의가 무엇이고 회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했었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회의 운영 계획 수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 기업에서 어떻게 회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럼 영상 먼저 보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조영팀이에요. 왔어? 과장님은요? 부장님한테. 부장님이 뭐 지시하실 게 있나 봐. 좋은 아침. 오셨어요? 맞다, 과장님. 그나저나 부장님이 왜 찾으신 거예요? 우리 광고모델 이번에 사고 쳤잖아. 기사 못 봤어? 진짜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광고모델 다시 뽑는다고 회의 기획하라고 하시네. 참석 범위는요? 각 팀 부장이랑 과장 정도? 네, 준비하겠습니다. 대리님,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우선 회의 목적을 생각해보자. 광고 모델 재선정? 그치? 우선 일정부터 잡아야 돼. 다른 회의랑 겹치지 않게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다른 회의 없는지 한번 확인해봐.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다른 회의는 없어요. 그럼 일정 확정해놓고 다른 계획부터 세우자. 네, 대리님. 이 정도 크기면 회의 가능하겠지? 참석 인원이 12명 정도니까 적당할 것 같은데요?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원탁 회의로 진행할까요? 그래, 그러자. 꼭 원 모양이 아니어도 되니까 모두 서로 볼 수 있게 사각형 모양으로 배치하자. 네, 알겠습니다. 김대리, 회의 준비는 어느 정도 됐나? 이제 슬슬 다른 부서한테 보내야 할 텐데. 한번 검토 부탁드려요, 과장님. 대충 어느 정도 나은 것 같네. 구체적으로 계획서 작성하기 전에 셋이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다음 회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봅시다. 지금 이야기 나누는 것들로 한번 이사원이 계획서를 작성해봐. 그리고 회의 배경, 목적, 목표가 어떻게 되지? 이번 회의는 광고 모델을 하차하게 되어 진행하는 회의입니다. 따라서 광고 모델을 재선정해야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모델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이번 회의에 필요한 자원들이 뭘까? 먼저 참가자 분석부터 해야 됩니다. 각 부서의 부장님, 과장님이 참석 대상이라고 하셨죠? 맞아. 각 참석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결정해야 돼. 우리 회의 일정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요. 제가 다른 회의랑 겹치는 거 없는지 미리 확인했어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한 2시간 정도? 장소는 제가 이사원이랑 살펴봤는데 세미나실이 좋을 것 같아요. 자리 배치는 사각형으로 하겠습니다. 좋아. 우리 회의 때 좀 사용할 예산이 있나? 제가 이번에 편성된 예산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경비 뽑아볼게요. 그럼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사원이 한번 회의 계획서 작성해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영상 잘 봤나요? 영상처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보통 어떠한 목적이 생겼을 때 회의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일정, 참석자 명단,
장소, 테이블 배치까지 협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 운영 계획 수립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봐야겠죠? 회의 운영 계획서에는 회의 개최를 요구하게 된 정당성, 그리고 개최 지시자의 지시사항, 회의 운영 방향이 담겨져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회의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계획서는 회의를 정해진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계획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의는 진행되겠지만 기존에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갑자기 여러 주제가 툭 튀어나와서 처음의 주제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요.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회의 운영 계획서가 필요한 건데요. 계획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의 관련 담당자 그리고 참가자가 여러 번 교감을 나누어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의의 방향을 잘 지킬 수 있겠죠. 다음은 회의 준비 단계입니다. 회의 준비 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단계 회의 주제와 내용 결정, 2단계 회의에 필요한 자원 조달, 3단계 개최 통지서의 작성과 발신입니다. 그럼 우리 이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1단계 회의 주제와 내용 결정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바로 회의의 배경과 목적, 목표를 결정하는 건데요. 배경은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경위나 상황, 목적은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이유, 목표는 회의를 종료한 후에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아까 영상 본 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OK옥천 마케팅부는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였죠? 바로 회사의 광고 모델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차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부장님이 마케팅부에 회의 개최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회의의 배경은 뭘까요? 바로 기존 광고 모델의 하차죠. 아까 영상에서도 이사원이 이번 회의는 광고 모델이 하차하게 되어 진행하는 회의라고 회의의 배경을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회의를 하는 목적은 바로 광고 모델을 재선정해야 하는 거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회의가 끝난 후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바로 새로운 광고 모델을 선정해서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바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배경, 목적, 목표를 결정했으면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회의의 의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회의의 주제를 결정하는 거죠. 그 이후 논의해야 할 사항까지 정해야겠죠. 광고 모델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건지, 그리고 기존에 입은 손해는 어떻게 할 건지, 예산은 얼만큼 있는지 등등 다양한 내용을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의 의제를 결정할 때에는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스마트 원칙인데요. 이 스마트 원칙은 의제가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측정 가능해야 하고, 달성 가능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해야 하고, 그리고 달성되어야 할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어떠한 광고 모델을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언제까지 선정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의제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진행됐으면 그 다음으로 회의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해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 마케팅부의 회의 장면에서 이 내용을 알 수 있었어요. 김 대리가 얘기를 했죠. 먼저 회의에 참가할 참가자들을 분석하고 참가자들의 역할까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의 개최 일시와 또 장소를 결정하고 회의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자원 조달 단계입니다. 회의에 참석할 참가자들이 누구인지, 예를 들면 부장인지 과장인지 아니면 사원인지, 그리고 그들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철저히 분석을 하고, 그리고 회의를 언제,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개최할 것인지까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회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예산 편성까지 바로 이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진행되었으면 이제 각 부서, 각 팀에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내야겠죠? 이게 바로 3단계 개최 통지서의 작성과 발신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회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회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6화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 무엇을, 누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회의의 목적과 명칭을 결정합니다. 다음으로는 회의의 주제를 결정하고요. 이게 어떠한 회의인지 관점을 분석해야 되는데요. 아까는 OK 옥천 마케팅부에서 광고 모델의 하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세 번째, 바로 문제 해결형이 되겠죠. 그리고 회의에 참석할 사람, 회의 일시와 장소, 진행 방법까지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전의 회의와 연결된 부분이 있다면 지난 회의의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요. 그래야 더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기타 사항들을 결정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죠. 회의 개최에 대한 기한을 해야겠죠. 그래야 더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기타의 사항들을 결정해서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 회의 개최에 대한 기한을 해야겠죠. 기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한을 처리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개최 통지서를 작성하고 다른 팀에 발신을 하게 됩니다. 엄청 단계가 많죠? 이렇게 기업에서는 한 번의 회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많은 과정을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합니다. 모든 업무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때 완벽하게 운영되겠죠? 네,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 선생님이 퀴즈 몇 개를 통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10명 이내의 인원이 서열의 구분 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는? 이건 아까 영상을 참고해보면 되는데요. 아까 영상에서 김대리와 이사원이 회의실을 살펴보며 어떤 회의를 진행하자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네, 바로 정답은 원탁회의입니다. 원탁회의는 보통 이제 원모양에서 회의를 하는 건데 굳이 원모양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사각형이어도 되고요. 삼각형이어도 모양은 상관없습니다. 단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형태를 모두 원탁회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2번 퀴즈입니다. 회의 계획 3단계 중 회의 참가자, 비품, 금전, 시간, 정보 등의 결정에 해당하는 단계는 몇 단계일까요? 우리 아까 회의 계획에 3단계 얘기했었죠? 그 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이 참가자를 결정하고 비품과 금전, 시간,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가 어느 단계였을까요? 네, 바로 2단계의 자원 조달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참가자 분석하고 회의의 일정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비용까지도 산출하는 단계였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 할게요. 세 번째, 이번엔 OX 퀴즈인데요. 참가자를 지방에서 소집한 경우에 참가자의 교통비 또한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문제는 아까 회의의 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였어요. 정답이 뭘까요? 네, 정답은 바로 5입니다. 회의 참석자가 지방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이 회의 참석자가 회의를 참여하기 위해서 와야겠죠. 올 때 교통비 또한 회의의 비용으로 산출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4번 퀴즈예요. 이번에도 OX 퀴즈고요. 회의 계획 기한 시에는 회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담당 부서 내에서만 협의 후 발신한다. 이건 정답이 뭘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우리 회의 기한하는 거의 회의 계획 수립의 마지막 단계였죠? 기한할 때에는 회의의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의 관계자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아까 회의 의제나 어떤 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 회의의 이정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자들과 교감을 계속해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한 전에 반드시 사전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작성하고 발신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회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내용을 토대로 회의 계획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오늘 학습한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회의 개최 통지서 직접 작성해야 되니까 그 작성하는 부분까지 먼저 한번 잘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럼 오늘도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